자, 2020년 7월 5일 돈 되는 주간 전략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일단 시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3%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지부진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지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상단은 2200, 하단 2000 잡고 언제까지 이 안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 인덱스가 노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 215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약 4분의 3선까지 올라온 거죠. 2000부터라고 따지면. 자, 그래서 나머지 50포인트 정도가 남았는데, 자, 이번 주에 이 2200이라는 지수를 돌파를 하는지를 볼게요. 네, 그걸 좀 이번 주에는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이제 꾸물꾸물 꾸역꾸역 올라왔다가 이제 지금 750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상단에 들어섰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코스닥도 여기서 이제 갇혀서 인덱스가 더 이상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지 좀 보도록 하겠고, 그래도 일단은 지난주에는 0.21%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뭐 거의 보합권이라고 봐도 무난한 정도일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시장이 지난주에 진행이 되었고, 참 재미가 없는 그런 장이었죠. 자, 그랬던 것 같고, 자, 보면은 그래서 지난주에 일단 수급을 보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 정도 매수를 했네요.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자, 기관 그 중에서도 금투가 그나마 좀 매수를 해서 4000억대 정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2000억대 매수를 했고, 반대로 외국인이 4700억 어치 순매도를 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코스닥의 경우는 굉장히 더 작죠. 네, 더 작고, 보면 개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그리고 기관은 순매도로 대응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 조단위 중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10조 정도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걸 좀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이렇게 거래 대금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보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면 거래 대금이 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은 좀 줄어드는 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13조, 14조, 16조, 18조까지 갔다가 15조, 11조 점점점 줄면서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당일 8조까지 이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것도 계속 이제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지,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만큼 시장 관심이 줄어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럼 그 수급 주체들이 산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많이 샀다고 했으니까, 자, 월요일부터 오늘 것까지 본다고 하면, 자, 금융투자가 뭘 샀나 보면은 레버리지를 많이 샀고요. 그리고 WTI 원유 선물도 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코덱스 200, 그리고 네이버. 자, 이런 ETF 상품, 인덱스 ETF는 결국은 삼성전자를 샀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유도 지금 상방을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배럴당 40달러 선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40달러 선이면 그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에너지 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의 망하는지 망하지 않는 그런 가늠자가 되는 달러가 이제 40달러 선이다 가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40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 올해 말까지 지금 시장에서는 컨센서스가 50달러 선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 금융투자들 기관 투자자들 중에 가장 펀딩을 많이 하는 이 금융투자 주체에서는 지금 원유를 상방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SK텔레콤, 포스코, 미래에셋태우 이런 종목들을 좀 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외국인 걸 좀 보게 되면은 코스피에서 보시면 카카오, 삼성전자 우, 시젠 이런 종목들을 샀는데요. 코스피에서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포스코,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을 샀는데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시장 코스피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장의 그 중에 대장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택트 코로나19가 불고 온 포스트 코로나주로 이제 카카오 그리고 아까 금융투자가 샀던 네이버 이런 종목들로도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이버라던가 네이버 차트인데 네이버라던가 혹은 카카오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는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기존의 대장이었던 삼성전자라는 종목의 이 상승 각도를 보시면 굉장히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상승 각도가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시장의 자금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 지난주에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카카오나 네이버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수가 2200을 돌파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 삼성전자 쪽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기울기를 더 높여야지 되고요. 반대로 물론 카카오나 네이버에 수급이 들어오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 두 개 중에서는 삼성전자 쪽에 시장의 무게가 실려야 된다. 그래야 시장이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 쪽으로 자금이 계속 쏠리게 되면은 지수는 이번 주에도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인덱스는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그리고 이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7월부터는 이제 그 종목 이슈들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 드리는데 요 매거진도 좀 활용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거진 활용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PC에서 제가 드린 URL을 보시면 되고 좌우로 이렇게 좌우 키를 눌러 보시면 되고요. 혹은 이런 좌우 클릭을 해서 보시면 되고 혹은 이런 식으로도 눌러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다음 주 일정을 요 매거진을 활용을 해서 좀 보도록 하면 자, 일단은 이게 이제 해당 이슈의 디데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목, 그리고 내용, 그리고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중에 이제 빨간 종목이 이 관련 주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제가 대표 성격 매매를 한다면은 대표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멘텀을 가지고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보시면은 이 아나시스 2호가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시스 2호는 이제 한국군 전용 통신 위성망이고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됐죠. 자, 스페이스 X가 이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방위청이나 이런 쪽에서 로키드 마틴과 계약을 맺었겠죠. 전투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절충 교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기 판매국이
구매국에게 기술 이전이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절충 교역을 맺었기 때문에 이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우리가 뭐 비행기를 아마 샀을 거고요. 전투기를 아마 샀을 것이고 그에 따른 이제 통신 위성을 덤으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투기로 F-35네요. 스텔스 전투기를 택했고, 자 그러면서 록히드 마틴이 군 통신 위성 한 기를 제공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사를 스페이스X가 좀 담당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발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둘째 주로 일단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 관련돼서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겠죠. 방위청과 계약을 맺고 있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될 수도 있고, 위성 관련된 부품 개발하는 세트락 아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한국항공우주와도 계약이 되어 있고 납품을 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와도 이제 계약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록히드 마틴과도 관계가 있는 그런 기업이고, 상장한 지 최근에 좀 상장한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월 6일이네요. 7월 6일이면 언제죠? 네,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인데, 자 ITC 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 간 싸움인데 이 싸움을 미국 위원회에서 이제 판결을 좀 내려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려주게 되는데, 지금 약간 메디톡스가 저번 달이었죠. 저번 달에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로부터 이제 판매 금지를 당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가처분 소송을 지금 낸 상태인데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서 보톡스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1위 업체는 휴젤이라는 업체예요. 그런데 이 두 업체가 지금 티격태격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휴젤 이 1위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휴젤이라는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ITC의 이제 예비 판정입니다. 예비 판정. 그래서 이게 이제 본 결론은 아마 올해 말쯤에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비 판정도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어떤 쪽에서 이제 어떤 판결이 나는지, 아마 근데 미국 시간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 장중보다는 아마 화요일 장이 되면 요 결론이 나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화요일이 디데이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휴젤이라는 종목과 그리고 약간 끼 있는 종목으로는 제테마나 휴온스 같은 종목들 또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관련주들 이렇게 좀 나열이 되어 있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는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자 잠정 실적이 있고 확정 실적이 있어요. 근데 잠정 실적이 이제 뭐 말 그대로 약간 추정치이지만은 뭐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오차가 범위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확정 실적과 요걸로 이제 시장은 좀 빠르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보통 7월 초순에 이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7월 말경에 확정 실적이 보통 발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포문을 여는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을 가지고 이제 포문을 열면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자, 이건 뉴스를 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2분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자, 삼성전자는 오는 7일 화요일입니다.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자, 시장에선 삼성전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으로 인한 사업장 일시 폐쇄 등 악재를 상당 부분 이겨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월에는 증권사들이 이제 금융 쪽에서 이제 컨센서스를 어떻게 내냐면은 6조 2천억대를 예상을 했어요. 뭐 6.5조를 예상을 했었는데, 점점 이제 잠정 실적 기간이 다가오면서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조 넘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7.5조까지 보는 증권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갭이 제가 이제까지 삼성전자를 보면서 본 와중에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6조 초반대부터 7.5조, 그래서 1조가 넘는 갭이 지금 컨센서스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7.5조 이런 진짜 기대치만큼의 실적이 나온다면은 서프라이즈급으로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는 장세가 되면서 인덱스가 올라갈 수가 있죠. 2200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시장에 나타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런 6조 단, 6.5조 단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렇게 좋게 보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주인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 다행이고, 혹은 반대로 이제 그것도 올렸던 것들 다 빼고 삼성전자도 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시장이 이제 2000대로 다시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월 7일 화요일이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된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요거 전에, 자, 7월 7일인데 7월 8일이 이제 수요일이죠. 자, 이재용 부회장의 검찰 이제 기소, 불기소의 결론이 아마 이제 8일 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검찰 쪽에 이제 주례 회의가 수요일 날이 있는데, 지금 검찰이 지금 그 이슈 외에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법무부와의 갈등도 있고, 그게 이제 내일 아마 발표가 될 건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재용 씨 이제 기소를 할지 말지 그 여부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아마도 이제 8일 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시장이 좀 우려하는 거는 그 다음 날 있을 수 있는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권 가능성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그날만 좀 올렸다 빠지는 걸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 8일 연속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슈가 있다라는 거를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9일은 이제 요런 이슈가 있네요. 자, 현대중공업과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합병을 하죠. 그러면서 중간 지주사로 만들었던 게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자, 이게 너무 이제 독과점이다 보니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 합병건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전 세계 선박 수주 1, 2위 기업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메모드 합병을 둘러싼 6개 나라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 중 유럽연합의 결과 발표가 이제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이 심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 카자흐스탄만 지금 OK를 낸 상태이고, 나머지들은 아직 OK를 내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유럽, EU 쪽에서 이제 심사 발표를 하는 날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만약에 한 곳이라도 불허를 하게 되면은 합병을 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땐 일본이 껴 있습니다. 일본이 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중국과 일본이 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이슈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세 종목에는 약간 악재성 이슈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유럽만 결과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단기 호재가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유럽이 오케이를 하게 된다면. 그런데 유럽이 이제 반대하게 되면은 굉장한 악재로 돌발 악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요일이죠. 7월의 두 번째 목요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이번 달 옵션 만기는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이 또 이제 파생 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 이슈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요
요 만들어드린 매거진 이슈들,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것들은 제가 채팅방에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걸 좀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를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드릴 거예요. 이제 보름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7월 보름 중순이 되면은 8월 달 걸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2주 정도의 텀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이슈와 그리고 기업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다시 여러분들만의 분석법을 가지고 분석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올 초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많이 봤던 지도인데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달에 제가 이걸 병원에서 입원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누워서 좀 계속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 7개월이 지나서 주말에 좀 펼쳐 보니까 이 빨간 점들이 그냥 이제 가득가득하네요. 그 당시에는 진짜 중국과 뭐 일본, 동남아 정도만 이렇게 몇 군데만 딱딱딱 찍혀 있었는데 이게 늘어나진 않겠죠라고 했었는데 6, 7개월 후에 이 지도를 다시 보니 뭐 미국은 진짜 이 아메리카 대륙은 지금 진짜 비상사태인 것 같아요. 보면 진짜 미국은 자, 뭐 남서쪽 해안 쪽 위주로 보면은 심각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도 지금 난리죠. 그리고 멕시코도 이제 중간에 껴서 지금 굉장히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뉴스가 오늘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쪽이 지금 코로나 이슈가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1100만 명. 엄청난 숫자죠. 1100만 명이 돌파를 했고, 자, 이런 추세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이 차트도 보시면은 1월달, 2월달 제가 걱정했던 그런 차트, 여기서 꺾일까요? 막 이런 질문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때는 게임도 아니네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차트의 기울기라고 보면은 거의 이제 뭐 지수함수급수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수함수 형태의 차트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수함수 형태의 기울기를 보이고 있네요. 좀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이런 추이라고 하면은 내년 봄이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약 6억 명이라는 어마무시한 숫자가 확진자가 된다고 해요. 확진자 수가 6억 명이에요. 엄청난 수입니다. 그렇게 안 되길 좀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백신과 치료제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들이 너도 나도 없이 지금 다 다투면서 지금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진짜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클로로킨 같은 경우는 WHO에서 또 발표를 했죠. 효과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주들 내일 아마 또 좀 악재성 이슈가 돌발 악재가 주말에 나왔으니까 클로로킨 관련된 제약사들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제약사들 중에서도 이제 힘이 있는 제약사들, 대형급 그런 메머드급 제약사들이 아마도 개발을 할 확률이 좀 높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술력이 있더라도 사실상 이 개발이라는 것도 돈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발비, 인력 이런 걸 따져 보면은, 그리고 이제 생산도 해야지 되죠. 그런 걸 보면은 개발사나 치료제 이런 것들도 좀 중소형보다는 좀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치료제 개발한다 막 이런 걸 보면은 말도 안 되던 뭐 IT 기업들이 갑자기 치료제 개발한다고 이러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치료제 그리고 백신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기업 분석이라던가 이제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미국이 이제 하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이 기반이 되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매거진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PC로 좀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보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모바일로 보셔도 되긴 하는데 좀 내용들이 많은 것들은 PC로 보시는 게 아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광고들도 좀 도움이 되시면은 클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를 해드린 지 한 3주, 한 3주가 아니라 일주일 정도 됐는데 클릭 수가 아주 네, 10도 안 되는, 네, 5도 안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약간 실망이 있었기 때문에 눌러주시면은 다음 달 거, 또 다음 달 거 계속해서 제가 만들어 드리는 데에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채팅방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